안녕하세요. 로드밸런스의 김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지텍 웹캠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쇄된 숫자를 인식하거나 혹은 사람의 손글씨를 인식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유튜브 시리즈는 딥러닝이나 수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총 3개의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저의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는 일반 노트북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구글 콜랩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콜랩을 사용해서 학습과 추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데모를 준비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로 콜랩에서 학습된 모델과 파라미터 파일을 PTH 파일로 추출한 다음 이것을 실제 제슨 내너와 일반 웹캠을 사용해서 추론할 수 있는 이러한 데모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는 제가 제공드리는 GitHub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슨 내노를 사용하는 실시간 숫자 인식 이 프로젝트는 저희 로드밸런스 에듀케이션 홈페이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예시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엠리스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GitHub 화면에서 여기 있는 파란색 아이콘 있죠? 이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곧자 구글 콜라보레이터에서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열어서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이러한 워닝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보기 싫으시다면 여기는 파일에 Save Copy in Drive 혹은 여러분들의 GitHub에 복사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워닝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구글 콜랩 파일이 여러분들 소유의 파일이 아니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단 저는 예시임으로 Run Anyway를 눌러서 실행을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하셔야 될 것은 빠른 실행을 위해서 런타임, change runtime 타입을 가신 다음 여기 있는 사용할 하드웨어 타입을 CPU가 아닌 T4 GPU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셀을 하나하나씩 제가 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노트북의 목적은 학습을 시킨 다음 그 학습의 결과물, 그래서 모델과 파라미터를 담고 있는 어떠한 파일을 얻어내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폭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모든 학습이 종료됐을 때 왼쪽 하단에 있는 파일스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여기에 모델 언더바 테스트다 pth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pth 파일이 최종 이 노트북의 실행 결과물이고요. 이 점 3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좋고 혹은 제가 배포드린 이 GitHub에 보시면 모델 언더바 테스트다 pth 파일이 이미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예시인 학습 그리고 학습의 결과물까지 도출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학습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추론해 봐야겠죠. 이것이 두 번째 예시가 됩니다. 이번 두 번째 예시도 실행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파란색 버튼 오프닝 콜랩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구글 콜라보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미리 실행해 놓은 이 탭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첫 번째 학습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두 번째 실제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물인 PTH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미지 파일을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 파일 안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추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 이미지 파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실행하기 위해선 왼쪽 하단에 파일 탭을 눌러서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이 이전에 학습 결과물인 PTH 파일 그리고 샘플 이미지 JPG 파일들을 추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 여러분들 이제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파일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드래그해서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런타임 타입도 이번에도 GPU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예시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모델과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 이전 코드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는 보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혹시나 PTH 파일이 있지 않다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제가 코드를 짜 넣었으니 꼭 여기는 keep going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셀들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셀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이터들이 학습되는 것이고요. 학습되고 추론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이러한 JPG 파일을 넣어줬을 때 제대로 추론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test6.jpg라는 이러한 파일을 넣어줬을 때입니다. 이것을 6으로 잘 인식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capture8이라는 숫자 8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러한 이미지인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땐 8이지만 9라고 잘못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뉴럴넷은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시에서 우리는 모델을 CNN으로 바꿔볼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를 실행해보죠. 여기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콜랩으로 연동이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런타임 타입이 GPU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 번째 데모의 목표는 모델을 일반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CNN으로 바꾼 다음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물인 PTH 파일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을 하나하나씩 모두 실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PTH 파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미리 실행을 해놨습니다만 여기 있는 파일 탭을 보시면 이렇게 CNN trained model.pth 결과물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도 되지만 미리 제가 제공해놨던 GitHub의 PTH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시간이 살짝 걸려서 제가 미리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네 번째 예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를 실행해 보죠. 콜앱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두 번째 예시에서는 6은 인식을 잘 했는데 Capture 8으로 바꿔보니까 9로 잘못 인식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CNN으로 모델을 바꿔보면 어떻게 개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네 번째 노트북도 추론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세 번째 결과물인 PTH 파일 그리고 추론을 실행할 여러 이미지 파일들을 워크스페이스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서 또 모델이 CNN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미리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첫 번째 데모3 숫자 3이죠.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에 잘 되었었던 테스트 6 숫자 6은 잘 확인하는지 잘 추론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아까 전에 일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는 9라고 인식했었던 캡처 8을 한번 새로운 모델에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이라고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CNN을 확인해서 성능이 좀 개선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슨 나노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인프런스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제슨 나노상에서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GPU, 그래서 쿠다로 잘 잡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에 사용하는 이제 모델은 이전과 같이 CNN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번 예시는 추론 예시이기 때문에 학습 결과인 PTH 파일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저의 경우 이 PTH 파일을 홈의 도큐먼스 안에 이 주피터 노트북 PTH 파일 이게 두 가지를 같은 위치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여기는 셀을 실행했을 때 keep going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웹캠이 잘 인식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dev의 비디오 제로로 잡혔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코드에도 캡처 디바이스에 0번을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셀을 실행하면 이 같은 폴더 위치에 한번 사진을 찍도록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도 찍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셀들을 쭉쭉쭉 실행시킨 다음 마지막 실제 데모를 실행시키는 인터랙티브 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보이시는 이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18번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텐데 다시 한 셀 위로 올라와서 지금 보시는 이 네모난 이 이미지 화면에서 예시가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사진들
그리고 손글씨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번호판, 그리고 출력된 숫자와 직접 손으로 쓴 손글씨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예시를 제슨 나노에서 그대로 실행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출력된 숫자들은 이렇게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넣어놨습니다. 손글씨도 이 정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하얀 배경에 검은색 글자들이 잘 인식되는 그러한 예시가 제공됩니다. 번호판도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하셔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셔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 제슨에서 실제 웹캠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숫자를 인식하는 예시는 우리 로드 밸런스 에듀케이션 페이지에서만 예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스 에듀케이션 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